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선데이 에디션인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국의 이제 그 보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방향,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그 보수주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열렸던 미국 그 전국 그 보수주의 컨퍼런스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현재의 위치 같은 것도 전해지기 때문에 최근에 그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서 열렸던 전국 보수주의 컨퍼런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가장 취재도 잘한다고 할 수 있고 글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뉴욕타임즈의 그 공화당 소속의 데이빗 브룩스 칼럼니스트가 본인이 직접 이 보수주의 컨퍼런스에 참관을 하고 쓴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라기보다 이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지금 미국의 보수주의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 방향에서 목표를 이 같은 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가? 맞지 않을까? 이것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그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무슨 웨이크 깨다 할 때의 그 과거 분사 워크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의 어떠한 것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미국의 정치인들도 그렇고 젊은 보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우파의 미래를 별로 좋지 않게 봤습니다. 본인 분명히 소속이 그 공화당이고요. 그래서 전국 보수 운동 컨퍼런스에서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굉장히 긴 글이었는데 제가 가능하면은 많이 축약을 한다고 했는데도 다 축약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앞에 보수주의, 젊은 보수주의 한 여성을 소개를 합니다. 레이첼 보바르드라고 지금 30살인데요. 32분은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쪽에서 바라볼 때 35살 미만의 보수주의 운동가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떠오르는 스타라고 판단을 합니다. 랜드 폴 같은 그 상원 의원하고도 같이 의회에서 일을 했고 또 마이클 리 라는 그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을 했고 헤리티지 재단 하면 미국의 보수주의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내고 연구를 하는 보수주의 중심에서 하는 그 재단이죠.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일했고 지금은 보수 파트너십 연구소라는 곳에 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 파트너십 연구소라는 것은 보수주의에서 인재들을 길러내고 훈련시키고 지원하고 또 사람들도 모으는 그런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브룩스 씨는 굉장히 똑똑하고 밝고 또 재미있고 와인 같은 것과 연관된 그런 얘기도 썼고요. 어쨌든 이 여성이 생각할 때는 레이첼 보바르드 씨가 생각을 할 때는 이분은 그 마이클 리라고 유타주의 연방 상원 의원하고도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이 마이클 리 그 유타주의 상원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지지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젊은 그 보수이기 때문에 자신 이전에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너무나 순진하다. 나이 드신 보수주의자들은 너무 순진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순진하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나이 드신 보수주의자들은 보수냐 진보냐 서로 어떤 방법만 틀릴 뿐이지 미국을 위해서 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수주의자들도 진보주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야 되느냐 하는 how 방향만 틀리지 그 목적 자체는 같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순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진보 진영, 미국을 위해서 좋은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좋게 하려고 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의 단어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웨이크의 그 과거 분사, 과거형인 워크라는 WOK이라는 깨어나다라는 단어잖아요. wake up 할 때에 워크라는 그 깨어난다. 깨어나는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종차별 같은 이런 것에서 사회가 깨어나야지 된다 할 때 요즘 이 woke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불평등.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쓰겠습니까? 보수 쪽에서 쓰겠습니까? 당연히 진보 쪽에서 이런 것을 많이 쓰면서 인종차별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 된다. 때로는 이게 뭐 계몽까지도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에서 그 좌파의 메인스트림은 앞서 말씀드린 그 여성 젊은 보수주의자가 얘기할 때는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다. 이번에 전국 그 보수운동 컨퍼런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보수주의에 원하는 것은 보수주의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진보 진영에서는 모든 파워를 전부 자신들의 목표, 보수를 깨버리는 것을 위해서 쓸 것이다. 그 수단으로서 모든 문화를 선점하고 지적인 것, 정치연구소 등등을 독점하면서 보수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진보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컨퍼런스에서요, 젊은이들이 이제 이 여성이 얘기를 하고 중간중간 이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얼마나 열광하든지 머리를 막 끄덕이면서 탄성을 지르고 그야말로 우파에서 탤런트가 나왔다라고 레이첼 보바드 씨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주 그 보수주의자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지적으로도 단단히 그 무장이 됐는가 이런 것들도 이 그 칼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 씨가 얘기를 합니다. 뭐 토마스 홉스라든가 뭐 철학자요. 그리고 무슨 뭐 프랑스의 영국의 철학자라든가 프랑스의 뭐 알렉시스 드 토크빌 같은 철학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자신들이 공부한 그런 철학자들의 철학 뭐 공격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하면서 진보 쪽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좌파 엘리트는 억만장자와 관료들의 사교 집단이다. 컬트다. 사교라는 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그 단어를 지금 보수에서도 진보를 사교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특권을 누리면서 아주 그 세련되게 사람들을 전부 감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시를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쪽의 뉴스를 퍼뜨리고 그쪽의 이념을 퍼뜨리는데 이 모든 것들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에서 빅텍은 틀렸어, 글러먹었어, 안 됐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런 바탕으로 나오는 겁니다. 큰 테크놀로지 회사, 뭐 예를 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보수를 빼고 진보의 이념 같은 것을 계속 그 내면서 그게 테크놀로지 회사의 CEO들이 비밀스럽게 그 같은 진보의 가치 같은 것을 해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보수 칼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 씨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돈을 얼마나 벌었고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규제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 가짜뉴스는 거의 보수 쪽에서 나오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수에서는 보수운동을 하는 그 보수운동 컨퍼런스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빅텍은 틀려먹었어 하는 얘기를 지금 공화당 소속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바드 씨 제일 처음에 그 젊은 그 스타 보수주의의 지금 새로운 스타도 진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압박당한 척 하면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뭘 당하고 압박당한 척 pretend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올드 보이스 클럽이라는 거예요. 돈 많고 부자들이고 그리고 그 부자의 자녀들은 일하지 않고 본인들이 누려오던 특권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동원을 해서 그들의 이념을 뿌리고 있다 했을 때
그 컨퍼런스에 참여했었던 젊은이들이 막 발을 구르면서 좋아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보수든 진보든 특권층들은 항상 특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과거 어느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수운동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이 데이빗 브룩스 씨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센세이션이었고, 정말 보수주의 컨퍼런스에 올 때, 자신이 거기에 갈 때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로서 이분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많이 비난을 했고, 또 공화당이 변질됐다 하는 컬럼도 많이 썼기는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보수인데 이 컨퍼런스에 와서 복도에 가다가 갑자기 그 핵당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막 본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제 보수주의 쪽에서는, 극우 쪽에서는 데이빗 브룩스 씨를 공화당이라고 보지도조차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본인은 이렇게까지 공격당할 것을 짐작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로 학대당하는 것 엄청 많이 학대당했고, 그 모든 것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들의 말은 불을 뿜어내는 것처럼 위험했었다. 굉장히 강하게 그런 그 반발이 아마 데이빗 브룩스 씨에 대해서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보수의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수십 년 동안 일해왔었던 애정도 있고 모도 있고 이해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차밍했습니다. 뭐 저녁에 뭐 스포츠 같은 거 같이 보면서도 차밍했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곳에서 오래된 그 보수주의에 속한 자신의 동료도 만났다고 하면서 아주 그 지적인 날개를 펴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보수주의에서 보수 엘리트들을 흉보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진보의 장소에서 컸고, 몸 자체는 지금도 진보의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보수이건 진보이건 그 리더십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학교 졸업하고 뭐 부잣집 자식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린스턴을 졸업을 했다던가 하버드를 졸업을 했다던가 예일을 졸업을 했다던가 하면서도 뉴욕에 살고 뭐 워싱턴 DC, 헐리우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신체 자체는 해안가, 보통 이제 미국에서 해안하면은 뭐 엘리트 진보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입놀림 자체는 트럼프의 땅에, 트럼프 랜드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운동을 하고 있는 그룹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공화당이신 분들, 평소에 미국의 보수운동, 공화당의 아주 깊은 내막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도 이게 지금 미국의 트렌드니까, 추세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세 갈래인데요. 데이빗 브룩스 씨는 먼저 올드한 보수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5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보수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수의 그 이너서클에 계셨던 분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쪽 진보 쪽에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아주 극단적으로 진보로 나가는 게 많으니까 거기에 확 반발해서 본인들도 급진화됐다는 거죠. 급진 우파 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75세의 미국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의 소장 크리스 두머스 씨, 이분은 미국 엔터프라이즈 연구소 하면은 그 띵크탱크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띵크탱크에 속하죠. 이분이야말로 미국 보수 운동에서 그야말로 뭐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국 엔터프라이즈 연구소도 그렇고 지금은 인기 영합주의자가 돼버렸더라 라고 데이빗 브룩스 씨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더욱더 그 원래의 레이건 전후의 공화당의 뭐 점잖고 뭐 이러한 단단하고 하는 합리적이고 한 보수주의에서 이제는 극단적으로 인기 영합주의자가 돼버렸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73세의 경제학자, 브라운 대학교의 경제학자 그랜 로리 씨도, 이분은 원래는 보수였다가 잠깐 또 진보로 갔다가 지금 다시 우파 보수로 왔는데, 인종 문제 이런 것들이 나를 급진화시켰다 우파 쪽으로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한 그룹이 있고요. 지금 보수주의 우파 운동을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세련되고
경지에 오른 정치인은 아니지만 중간 레벨 정도의 정치인들, 테드 크루즈, 그리고 무슨 그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에, 아니면 조시 하울리, 이런 사람들. 뭐 조시 하울리도 스탠퍼드 예일에서 공부했고, 텍사스의 그 테드 크루즈도 뭐 이 사람도 하버드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프린스턴. 그래서 중간 정도의 이 같은 직업 정치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이 되기도 하고, 조시 하울리 같은 사람 유명하잖아요. 젊은 연방 상원 의원인데.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이빗 브룩스 씨가 맨 앞에 얘기했었던 젊은 보수주의자들 그룹. 페이스북이나 MSNBC 세대죠. MSNBC는 완전히 진보 쪽이고, 페이스북은 보수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전형적인 아주 뭐 PBS라든가 뭐 ABC, CBS, ABC, MBC가 아닌 MSNBC, 케이블, 아주 급진적인 왼쪽 좌파에 있는 그 MSNBC 같은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대에서 자랐는데 너무나 MSNBC의 급진적인 진보, 이런 것들에 질려서, 학교도 무슨 뭐 학교 대학교는 대체적으로 진보적이지만 특히 아이빌리그 대학교 같은 데가 무척 진보적이잖아요. 학교의 그런 분위기에 질렸다기보다는 반감을 가져서, 그래서 이제 보수 운동 쪽으로 뛰어들어온 이 세 가지 그룹, 나이가 많은 그룹, 정치인들 그룹, 중간 레벨에, 그리고 젊은이 그룹, 이렇게 했는데, 이 같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정보 시대가 미국의 우파를, 보수적인 우파를 변형시켰다고 데이빗 브룩스 씨는 얘기를 합니다. 보수는 언제나 그 문화 엘리트들에 대해서 비난적인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언론 엘리트, 미디어, 대학교, 헐리우드 너무 리버럴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 시대에는 사실은 이 기업 무슨 뭐 이런 경제 생산품 자체가 문화 생산품이잖아요. 요즘 한국 문화가 얼마나 미국에, 세계에 많이 수출되는가를 아시는 것처럼 정보 시대는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문화적인 기업 무슨 언론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이상하게 믹스 앤 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뭔가가 생산품이 나오면,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이 문화적인 물건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기업 조직이 곧 문화 조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 보수주의자들은 어쨌든 세계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기업 엘리트, 미디어 엘리트, 정치 엘리트, 학문적인 엘리트,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엘리트 그룹을 하나의 악의 축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악의 축으로 보는 무슨 엘리트, 문화 엘리트, 언론 엘리트, 학문적인 엘리트, 이렇게 비난을 하는 보수 엘리트 자체도요, 보수적인 이런 그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학문적인 엘리트 그룹에서 나온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뿌리는 같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달라서 갈려졌는데, 진보가 모든 제도를 억압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컨트롤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woke라는, WOKE라는, 그리고 그 뭐 political correction,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오라 하면서 진보가 너희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해야지 돼, 이게 맞다니까 하는 형태로 진보가 미디어를 통해서 이끌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이제 블루 집권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블루가 그 진보적인 그 민주당을 뜻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 자본주의를 마스터한 그 진보적인 그 블루 집권층이 빅테크 회사의 그 쩌르들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딱 앞장서서 모든 것을 딱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보수 것은 실어주지도 않고 아이디어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팔겠어 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이 뉴욕 포스트 기사를 제대로 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기사냐면, 우선 그 전에 뉴욕 포스트가 어떤 신문이었는가.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많이 거리를 뒀지만 루퍼트 머덕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박스가 얼마나 돈을 벌었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얼마나 돈을 벌었습니까? 또 다른 그 루퍼트 머덕의 자식이 뉴욕 포스트잖아요.
때로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를 마구 갈겨대는, 그야말로 이건 갈겨댄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신문입니다. 아주 저질. 그러나 저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뻔하고 재밌는 기사, 그런 것은 또 잘 씁니다. 뉴욕 포스트가. 그래서 뉴욕 포스트에 어떤 기사를 이런 그 빅테크가 안 실어줬는가 하는 것은 헌터 바이든의 랩탑. 보수에서는 너무 여기에 열광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경험도 많이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무슨 뭐 그런 에너지 회사에서 뭐 한 1년 넘게 한 달에 뭐 몇만 달러씩 봉급을 받고 그 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는데 일했다. 뭐 이런 것이요. 그 모든 것이 랩탑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하게 증명된 거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뉴욕 포스트 같은 데는 워낙에 평판이 아주 최저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씁니다. 그리고 때로는 돈 벌려고 미끼용 기사도 너무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화나면 그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워하는 사람 기사를 아무렇게나 막 써주고, 뭐 한국의 예전에 썬데이 저널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국에 뭐 이런 그 조그만한 잡지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발행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 헌터 바이든 기사를 써주지 않는다. 빅텍이 굉장히 악마적이다, 악의적이다, 부패했다. 이 말은 텍사스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즈의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 보수 운동 컨퍼런스에서 한 얘기랍니다. 그래서 전국 그 보수주의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은 자본주의에서 부당 이득을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슈를 뿌리면서 벌어들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읽는 것, 그런 것들을 그 빅텍이 컨트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엘리트 대학교에도 퍼뜨리고, 특히 이제 사회정의 같은 아주 그 민감한 이슈요. 앞서 말씀드린 워크라는 깨어 있어야지 된다. 인종차별로부터 해서 이제 워크니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 같은 것들을 계속 빅텍이 학생들에게 퍼뜨리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빅 비즈니스는 우리의 보수주의의 동맹이 아니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이 이 컨퍼런스에서 한 얘기입니다. 아주 그 진보가 문화적인 어떤 것을 전사를 자처하면서 깨어있다 우리는, 이런 뭐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유시장, 뭐 자본주의를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큰 비즈니스 집단은 좌파다. 큰 비즈니스 포춘 500대 기업과 그 기업의 CEO들은 좌파의 집행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좌파뿐만이 아니라 그 포춘 기업 500대 기업의 CEO들이 중도 우파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해서 그러면 좌파가 컨트롤하는 게 무엇이냐? 아이디어의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는 주장입니다. 스마트폰부터 무슨 학교의 커리큘럼까지, 비교 인종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까지 다 컨트롤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컨퍼런스에서 데이비드 브룩스 씨가 느낀 게, 굉장히 지금 보수주의 쪽의 주장을 보면은 종말론적인 그런 아주 그 어두운 그림자 해서, 이제 그 조시 하울리 같은 경우 이 미국의 진보 진영에서 그 목표와 야망은 미국 국가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그날 연설을 하면서 좌파가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을 미워하고, 테드 크루즈도 이 같은 얘기를 했고요. 문화를 이용해서 미국을 파괴하려는 게 좌파다. 이건 국가 해체 위기다. 전통, 경제, 우리 생활을 다 해체하려고 한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한 얘기를 합니다. 문화 막시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좌파가 문화를 점검하고 배웠나? 어떻게 우파는 그 좌파의 그 같은 힘을 카피할까? 하는 것들도 뭐 많이 그 컨퍼런스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거든요. 아마 만일 그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데이비드 브룩스 씨의 얘기입니다. 그 연사들이 말을 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할 때마다 내가 술을 한 잔씩 마셨다면, 술을 마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주장들이었다 하는 것을 뜻한다고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그렇게 됐다면 본인이 아마 죽어버렸을 거라고,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르쿠제 같은 사람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같은 사람들,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뭐 이태리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약간의 그 사회주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철학자들을 얼마나 비난을 하든지 그 비난이 얼마나 많든지 그때마다 내가 그 술을 마셨다면 극단적으로 비난을 할 때마다 그럼 난 아마 죽었을 것이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시 하울리 같은 사람은 전통적인 문화 전쟁을 연설을 했는데 이 조시 하울리가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막 그 의사당 사건 때도 폭동 때도 그 폭도들을 굉장히 인커리지 시키고 했었던 사람이죠. 남성다움과 어떤 그 남자다움 이런 것을 굉장히 방어했고요. 미국을 해체한다는 이 좌파의 목표는 미국 남자를 해체한다는 것을 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퍼런스에서 영화 속에서 존 웨인은 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살고 있습니다만 총기 지지하고 물론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남성다운 마초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실제 생활에서도. 그래서 서부 영화, 존 웨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하나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크리스찬, 기독교, 구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데이빗 브룩스 씨가 워낙에 좀 이분이 좀 그 철학적이고 윤리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토론 같은 것은 무척 재미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전통적인 그 자유, 전통적인 그 보수가 늘 얘기하는 리버럴, 이때는 자유, 전통적인 그 자유 같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믿고 자신의 그 의견을 그 표출하는 지적 토론을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즐거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글렌 로울이라는 분은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미국의 그 보수 유색 인종 보수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미국적인 것이 내가 흑인이라는 그 정체성보다 훨씬 중요하다. 소수인종은 흑인은 인종적인 그런 것에서 탈피해서 자기중심적인 인종적인 내가 어떤 인종인가 나의 인종들이 시스템적인 차별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초월을 해서 미국의 보편성과 공통성을 강조해야지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에이시안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자유다. 인종적인 분리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소수 인종들이 뭔가 그 백인들에 비해서 좀 대우를 덜 받을 수 있다. 처우를 나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을 한다는 거죠. 미국의 공화당 보수운동 컨퍼런스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이 같은 얘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또 그 뭐 자유진영 그러니까 좌파 내지는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산당이다, 공산주의자다 하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오토독스 그 주이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이스라엘로 이주한 분도 이 컨퍼런스에 나왔는데 요람 하존이라는 분. 중립적인 정부를 껴안는 사회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극단성을 이 컬럼을 쓴 데이빗 브룩스 씨는 두려워하는 거죠. 데이빗 브룩스 씨가 이번에는 이 컬럼을 뉴욕타임즈에 쓰지 않고 애틀란틱에 썼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보수가 일어나고 싶으면 전통적인 종교를 정치 프로젝트의 중심에 놔야지 된다. 이게 이제 오토독스 주의시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주 과거부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려는 노력을 인간은 많이 해왔고 미국에서도 그래왔고 존 F 케네디 시절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는데 지금 미국의 보수 운동 컨퍼런스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공화당이 정치의 한가운데에 종교를 그 프로젝트 정치 프로젝트의 종교를 중심에 놔야지 된다는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의 철학자 오폴 하이브리시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인들은 착각하면 안 된다. 국가가 아주 그 추상적인 무슨 뭐 권리장전 뭐 이런 것에서 국가가 성립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라는 겁니다. 국가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가? 문화 전통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문화 전통이라는 게 너와 내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 믿음, 의식, 종교 질서 무슨 이런 것에서
국가가 만들어졌답니다. 이런 것을 총칭해서 문화 전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국가가 되기 위해서 뭐 그러한 전통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종교가 한가운데 있어야지 되고, 이때의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 아이덴티티도 크리스찬에 대해서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해야지 되지, 무슨 인종차별이 있었다, 정의롭지 않다, 정의를 구현해야지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woke, W-O-K, wokeness, 이런 것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게 공화당 보수주의 컨퍼런스에서 계속 강조됐었다는 거라는 겁니다. 미국인이 80%가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의 가치가, 밸류가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지적들을 하고요. 그래서 신을 제거하고 성서를 제거하는 것, 학교에서부터, 이게 미국 지금 진보 진영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보수에서는 반대로 해야지 된다. 신을 갖고 성서를 학교로 돌려놔야지 된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가운데는 그 박스 TV의 터커 칼슨 같은 사람, 아주 그 보수적인 것을 많이 퍼뜨리는 그런 뭐 전사라고도, 워리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여기에 이제 뭐 낙태가 나오고 성전환한 어린이들이 나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화 전쟁을 한 대통령이었다고 데이비드 브룩스 씨는 얘기를 합니다. 문화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정책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두려움과 어떤 분노, 이런 것을 퍼뜨리는 문화 전쟁을 했었던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그래서 이번 보수 컨퍼런스에서도 그럼 리버럴을 어떻게 없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쟁을 해야지 된다, 싸워야지 된다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또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비교 인종 이론 같은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비리그에서 아이비리그나 언론을 우리 보수가 장악하지 못했다, 이 같은 그 반성 같은 것은 있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나온 것이 레드 스테이트 바람, 주정부 레드 스테이트, 이 바람을 잘 타고 주의 그 장악력을 이용을 해야지 된다는 게 결론으로 나왔답니다. 해서 좌파가 문화와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파의 영향력이 적으니까 주의 파워로 우파, 기독교의 가치,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야지 되는, 많이 했죠. 이번에 굉장히 많이 했죠. 하면서 이제 그 빅 기업을 주의 파워를 이용해서 깨고, 해안, 코스트, 뭐 캘리포니아주 엘리트들이, 진보 엘리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의 문화 가치에 반대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은 레이건의 공화당 그 패러다임을, 전형을 깨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그럼 전형이 나와야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아이디어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주지 못했고, 공화당이 아직까지도 그것을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요. 오랜 질서를, 공화당의 질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괴하긴 했지만, 그러나 트럼프의 우파가 인기 영합주의 이외에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이 데이비드 브룩스 씨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가 미국을 미워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들이, 우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좌파가 미국을 미워한다는 그 같은 그 주장을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크리스천 압도적 그렇게 돌아간다면 1960년대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숫자가 결론적으로는 더 줄어들 것이다. 너무나 비합리적인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은 날마다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무슬림들도 들어오고 뭐 불교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인구의 80% 이상을 기독교인이 장악해야지 된다고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가치만 강조를 할 형편이 못 된다고 데이비드 브룩스 씨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 됐던 다른 것이 됐던 아이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보고 있는 것들이 달라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무조건 밀어붙여야지 된다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요. 정보화 시대는 문화와 기업 엘리트가 어차피 합병되는 그 시대인데 우파인 그 보수당은 차차 그 워킹 클래스의 당이 뭐 지금 많이 됐죠. 트럼프 이후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의 적이 되고 있다. 스스로 적으로 만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테드 크루즈 의원이 문화전쟁, 보수주의자와 자유 마케팅 경제 정책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쉬워 보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문화 전쟁을 하면서도 또 자유 마케팅 정책 이게 바로 문화와 통한데 동시에다. 그러니까 하나 또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세금도 낮춰주고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이루기 좀 힘든 꿈을 꾸고 있고 마르코 루비오도 뭐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지금 그 진보를 굉장히 비난을 하는데 새로운 보수의 가치 같은 것을 인기 영합 이외에는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존 맥케인 시대나 아들 부시 대통령은 정말 이러한 것을 만들려고 좀 컴패션 같은 포용적인 이민자들도 받아들이고 라티노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우선 가장 간단한 산수로 백인들이 아이를 안 낳고 라티노들이 많이 낳고 인구는 엄청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존 맥케인이나 조지 부시가 하려고 했었던 것이 트럼프 시대에 완전히 사륙당했다라고 이 데이비드 브룩스 씨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국 그 보수 운동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면서 호텔방에 이렇게 앉아서 마치 그 컨퍼런스를 보는 게 새로운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동산을 온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보수주의 세상은 지금의 보수주의 세상은 어떠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밀폐화된 반이상주의적인 우주에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어떤 그 드레일 같은 것에 젖어서 아주 그냥 너무나 광폭하게 질주하는 라이드 같은 것을 타고 있더라. 그게 보수주의 놀이공원이다 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 보수주의가 굉장히 그 미래가 밝지 않다 하는 컬럼을 데이비드 브룩스 씨가 썼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짧게 한국의 보수당 국민의힘에 소속돼서 몇 개월 전부터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된 윤석열 후보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점을 중요하게 보는구나 하는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책은 얇고 수사학은 말은 아주 긴 전 검찰총장 출신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이렇게 맨 앞에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르죠. 왜냐하면 갑자기 유명해졌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으니까.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했다는 것을 진두지휘를 했고 유죄를 하는데 도움을 줬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조국 수사잖아요. 그런 것을 한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이 얘기하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 정부가 망가뜨린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브룩스 씨가 위에 미국의 공화당이 보수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레이건 시대의 보수주의를 깨부수고 나서는 이런 형태로 윤석열 그 후보도 계획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중요한 정치 이슈도 애매하다. 법을 지키겠다는 것 이외에. 최근의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는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북한과 경제협력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가 없다. 디테일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계획조차 없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소유주에게 벌을 안 주면서 뭘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how, 방법, the way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지지를 받고 있고 여론은
홍준표 후보가 더 많았지만 당내에서는요. 정치 경험 없음이 그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뭐 모든 세계 공통적으로 다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말 실수 많이 하고 요즘 말 좀 안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그런 것. 그리고 미심적인 개인적인 그 믿음 같은 것을 뭐 여기에 무슨 글자를 써놓고 손바닥에 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게 여러 번 대중에게 들키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었던 말이라든가 이코노미스트는 잔혹한 군사 독재자 전두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검찰로서의 그의 역할에 이제 유권자들이 봐주는 거를 또 하나는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힘, 느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치 경험 없는 것을 상쇄해 주기를 희망을 한다는 거죠. 어드바이저들이 도울 수 있다고 믿으면서 선거 전에 이제 몇 개월 남았으니까 플랫폼을 만들 텐데 그것이 말실수를 줄여가면서 구축을 할 수 있을까? 이 플랫폼을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멜트해서 녹아버리면서 이게 약해져 버릴까? 정치 경험이 없다는 일종의 정치인으로서는 원죄까지는 아니지만 원래의 굉장한 그 컴플렉스, 약함 이런 것으로 그냥 흐지부지 녹아버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정치 경험 없지만 뭔가를 구축해서 할 것인가? 아직까지 지금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평한 이코노미스트가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월요일에 아주 다이나믹한 뉴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